안녕하세요. 문학매거진 심화를 발행하는 이도훈 시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여름호 제19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 심화 초대석에는 유자효 시인을 모셨습니다. 한국시가 세계로 퍼지기를. 여름이 익듯이 한국시가 세계로 퍼지기를. 유자효 시인, 그 다음에 대담은 유수진 시인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자효 선생님이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맡아서 하시면서 하셨던 일들과 한국시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여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심화 SF 아기가 우는 이유. 그래서 갓난아기가 응애응애하고 우는데 그거에 대한 재밌는 상상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는 여러분들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만화로 만들어서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사진, 사랑의 방식, 김미희. 다시는으로 박아두었던 문장이 풀어지는 순간에도 시간은 한쪽을 향해 흐르고, 닫힌 문 앞에서 꼬리에 코를 박고 종일 늘어져 있다가 다가올 발자국 소리에 꼬리를 흔들어댈 개를 본다. 바람이 불면 갈대들이 긴 몸을 흐느적거리는 것을 잊으면 어쩌나 생각하다가 몇 번의 뒷굽을 갈아가며 서성거리는 몸짓으로 매있어 그러는 것임을 기억한다. 바람을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속소리답게 덜컹덜컹 답하는 문소리는 간격을 좁히려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언제나 걸어둔 빗장 때문에 차라리 활짝 벌려주는 폼으로 슬픈 잠꼬대를 연상시키는 기다림이라는 걸 안다. 살아있으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어도 한 사람만 기다리는 일로 쫑처럼 오늘은 귀를 내리고 노랗고 작은 꽃무늬 치마 속에 코를 박아버리고 싶다. 이런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행인문학 조성찬 박사님, 당신의 여행 MBTI는? 요새 우리가 혈액형에 의해서 MBTI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여행에도 나하고 맞는 그런 여행 MBTI가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민석 교수님의 세계의 시, 이 상처가 세계이다. 캐나다 원주민 시인 빌리 레이 벨코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세계의 시를 오민석 교수님이 연재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함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호 교수님의 문학톡톡,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이번 호에는 기영도 시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기영도 문학관이 광명역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인가 두 정거장 그 거리쯤에 있는데요. 거의 도서관처럼 돼 있고요. 되게 아담하고 이쁩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바닥 소설, 이번 후에는 전석순 소설가가 인서트 코인이란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손바닥 소설이라 그래갖고 단편 소설보다 더 짧은 소설 그거를 좀 싣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산표류기 심화 연재하고 있는데요. 이번 호는 잃어버린 마을에 관한 만화를 실었습니다. 지면이 허락되는 데까지 저희가 한번 실었고요. 관심 있는 분은 사산표류기 한번 사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칼로 새긴 시 박혜람 시인입니다. 3번 나무와 물고기. 그래서 지금 물고기 2마리를
조각을 해주셨는데요. 그 물고기와 또 3번 나무와 물고기에 관한 산문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정태근의 야생화 솔라리입니다. 솔라리 아주 예쁜 꽃사진과 함께 솔라리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윤석택 시인의 불씨 하나 품고 이번 후에는 여름 이전이라는 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사진과 또 사진 안에 인상적인 글귀와 함께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진 교수의 토지 이야기, 철없는 아가씨들, 상의와 금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교수님은 토지를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상의와 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박경림 선생님의 아주 귀중한 사진 몇 작품을 같이 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심화 법과 이야기 전영호 변호사님이 써주셨는데요. 농나무 한 그루 키우기. 그래서 농나무와 관련된 상속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심화 여름 초대시 박정석, 최은묵, 이실비 세 시인의 작품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 티카시인데요. 우리 티카시 응모한 일반인과 학생들 작품이 실렸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여름 신작시가 또 쭉 실렸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선정되신 분 또 선정되지 않은 분들 왜 내 시는 선정이 안 됐을까 한번 선정되신 분 작품을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 시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남이 읽었을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읽는 사람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그런 관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정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정되신 분들 작품과 내 작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 캘리그라피 김유진 선생님이 꽃바람 휘날리듯 이런 작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심화 문학매거진 심화 작품 응모 안내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 작품 응모하실 때는 꼭 공고란을 꼭 보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작품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청소년시 작품이 실렸고요. 올 겨울에도 저희가 청소년 문학 작품상을 줍니다. 수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을로 한 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봄호, 여름호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또 가을호에 한번 도전해가지고 제3회 심화 청소년 작품상까지 같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문학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 강좌 교실을 열었습니다. 줌으로 수업을 하고요.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80분 수업이고 여름방학 동안 4번 수업을 하고요. 시는 제가 하고 소설 쓰기는 이은정 소설가가 수업을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방학 때 잠깐 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학생들이 있으면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쓴 심화 동시 코너에 선정된 학생들 작품이 실렸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심화 디카 에세이 이시양 선생님의 시를 일구는 텃밭. 선생님이 디카시와 텃밭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카 에세이 디카시와 철근 콘크리트. 이유상 선생님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풍경과 또 그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카 에세이는 댈러스 기행. 제가 댈러스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 심화도 만들고 있지만 한솔문학이라는 그 종합문예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년간지고요. 달라스에 계셔 손용산 소설가 분께서 준비해갖고 만든 잡지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대로면 작년 12월에 이제 10호가 나와가지고 3월달에 이제 10호 출간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손용산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한솔문학이 9호에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LA 가면서 달라스도 들려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달라스 문인들을 만나서 앞으로 이제 한솔문학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얘기도 또 했고요. 또 손용산 선생님 묘소도 들렸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었고요. 그 다음에 심화 탐방 코너입니다. 우리 그 노자 홍상문학관에 시 동아리 다시다라는 시 동아리가 있는데 그 다시다 회원들이 성민재 시인의 양보 책방을 다녀왔습니다. 양보 책방은 하동에 있는 책방인데요. 성민재 시인이 직접 가꾸고 운영하는 그런 북카페 같은 책방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성민재 시인을 만나고 또 성민재 시인과 함께 시토크도 하고 그러고 온 그 일정을 담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지영 시인의 시담시담 차곡차곡 담은 모두의 이야기를 까이에서 들려주는 이런 제목으로 글을 보내주셨고요. 이 코너가 아무래도 동시 코너다 보니까 시에 어울리는 사파를 저희가 넣으려고 그림을 굉장히 오래 찾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번 호부터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AI한테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멋있는 그림 몇 컷을 그려줬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또 경험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동시 이야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심화 책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서정의 서정 6번째와 7번째 신영전 시선집 빨간 우체통 앞에서와 그 다음에 이세룡 시선집 3개의 포탄이 모두 별이 된다면 두 시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고요. 그 당대에는 또 시를 잘 쓰기로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신영전 시인은 또 많은 시인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시인이시고요. 이세룡 시인은 영화 감독이면서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친구 제재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를 모아서 시선집을 낸 시집이거든요.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규호 선생님이 잊혀진 명작이라는 소설책을 내셨는데요. 이 잊혀진 명작은 실화입니다. 그래서 영규호 선생님의 친구인 극 중에는 이제 소년철로 나오는데 소년철과 강석호의 그 실제 이야기. 그래서 주인공이 연세대 입학하고 군대 가고 월남전에 참전하고 미국으로 가서 살다가 70이 된 나이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연세대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에 복학을 하면서 젊은 후배들과 같이 공부하고 졸업하기까지 그 과정, 그것을 이야기로 하고 있고요.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원고지에 정리해 놓고 돌아가셨는데 친구분인 영규호 박사님이 그분의 그 원고를 받아서 각색을 해서 소설로 나온 책입니다. 아주 뜻깊은 책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심화 정기구독 안내가 있고요. 개간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희가 또 열심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은정 작가의 비인칭 인간, 또 유수진 작가의 선택받은 글쓰기 그런 안내가 쭉 나가고 있습니다.
문학매거진 심화 뒷면에 보니까 문학매거진 심화 창작 강좌 2기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는 유수진 시인이 맡았고요. 소설은 이은정 소설가가 계속 맡아서 합니다. 요거는 2달 코스고요. 8번 수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수업을 계속 하는 이유는 글 쓰는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원고를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래서 내 글이 어떤지, 내 이야기가 어떤지 봐달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그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쓰지 말고 공부를 좀 먼저 하시라고. 예. 대부분 그 글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쓰기만 하세요. 열심히 쓰시거든요. 힘들여가지고. 근데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그냥 그 작품들이 너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너무 열심히 져요. 내가 살 집이니까 아주 그냥 정성 들여서 열심히 졌는데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집이 오래 못 버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일단은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안 상태에서 꼭 배운 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응용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작품을 써야지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이 되는데, 대부분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 또 시인을 꿈꾸시는 분들이 그냥 열심히 쓰세요. 예, 그러면은 힘만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 많은 것을 습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강좌를 통해서 우리 강좌를 맡아서 강의하시는 분들을 또 많이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쓰기 수업, 소설 쓰기 수업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청소년 여름방학 아까 말씀드렸던 창작 강좌가 또 소개되어 있거든요. 시하고 소설 2가지인데요. 방학 동안에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짧게 하는 강의니까 청소년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 또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강좌에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학매거진 심화 제19호 2023년 여름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